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2월 말로 10년 동안 임기가 끝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음덕을 입어서 국제적인 인물이 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배신 행보를 보여왔던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그랬죠. 이명박 눈치 보느라고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도 오지 못한 그런 인물.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미워하는 인물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인물 반기문이 이제 드디어 돌아와요. 그래서 뭐 자기 한 몸 불사르겠다 해서 또 온갖 설왕설래를 낳았고요. 근데 이분이 밝힌 워딩 중에서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한국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국민이 없는 상황에서 동교동계나 비박이나 친박, 개파댕이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처분이 없는 게 박근혜 씨가 한참 잘 나갈 때 유엔 방문을 하죠. 반기문이 자기 일정을 다 없앤 상태에서 박근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온갖 찬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친박 후보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뭐 금전적인 도움도 친박 쪽에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친박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최순실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누가 뭐래도 친박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동교댕교나 비박이나 친박 개파 등이 무슨 소용인가. 다행히 민주당 이야기는 안 하네요. 민주당으로 올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글쎄요, 반기문 총장의 경우에는 현재 확실하게 하나 있는 거는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 보이고 있죠, 지금. 욕심 하나만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다 없는 거죠. 기반이 없고, 컨텐츠가 없고, 지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저런 게 이제 보통 어떤 때 되면 기반 없는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상당히 정당을 무시하는 것 같은, 정당 정치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근데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 뿅 떨어져요. 자기 개인이 무슨 뭔 수의 국민 통합을 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반기문가 되지도 않겠지만 저런 방식의 사람이 후보가 되고 또는 정말 만에 하나 어떤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박근혜의 재판인 거죠. 뭐 그야말로 내용 없는 아바타 정치가 되는 거고 시대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사실은 뭐 컨텐츠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컨텐츠는 업적일 수도 있고 자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굳이 따진다면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딱 하나 외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해놓은 게 있어야죠. 뭐 외교 문제에서 별로 먹어주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외교 안보 역량을 제일 크게 발휘할 거는 결국 남북 관계인데 북한에서 먹어주지도 않고 거기 있는 동안에 뭐 단 하나 성과도 보인 것도 없고 더 중요한 컨텐츠는 지금 이제 예측되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있는데 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뭐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합집산 크고 작은 뭐 물결의 출렁거림이 있을 텐데 저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애는 쓸 텐데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내실이었다. 제가 보는 흐름은 이렇게 봐요. 일단 한국적 특성, 유엔 사무총장 그럼 마치 세계 대통령이라 되는 듯한 느낌. 사실은 유엔에 가면요, 유엔 총회 의장이 따로 있고요. 그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고 그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한국적 정서에서는 이렇게 뭔가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 하나 인정. 그래서 뭐 교과서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공 포장하기 좋은 그런 위치. 그런데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된 이유가 일본과도 연관이 있고요.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한참 논란거리가 될 때 일본 몫이 사실상 일본 몫이었던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던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가 터지면서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그 티켓이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한 이유가 바로 미국을 속썩이지 않을 총장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은 10년 내내 미국의 눈치를 봐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반기문을 사상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보도들은 사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안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좀 부끄러운 측면도 있고 여기 이제 한국적으로 들어오면 박근혜 정권은 이미 조중동이 버렸죠. 그런데 그렇다고 민주당 이외의 야당들이 정권 잡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기문을 과대 포장해서 지금 띄울 수밖에 없는 상태. 이 흐름이라고 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반기문이 박근혜하고 똑같은 게 박근혜도 박정희의 딸이라 그래서 대단할 거로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까보니까 별거 없는 거잖아요. 별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막 처참한 거 아니에요. 반기문 똑같죠. 무슨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세계의 대통령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까보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또 유엔 사무총장이 어쨌든 그러니까 반기문 때문에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을 폄하할 필요도 없고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는 것도 사실은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제가 꽤 일찍 거의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할 때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나 생각해보면 뭐 하고 싶어? 그래서 난 한국에서 정치하다가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 한번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 한반도에 통일이 된 후에 그 얘기를 꽤 전에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농반 진반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2030년쯤 되면 우리가 통일도 되고 그 이후에 그런 기반으로 그렇게 세계 무대에서 정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별로 안 했던 때 그때 그 유엔 사무총장을 농반이든 진반이든 얘기했던 게 저도 그랬고 그 중앙일보 회장은 홍석현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도 유엔 사무총장 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정확히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왜 그랬냐면 소위 강대국 중심의 질서를 바꾸는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유엔 사무총장은 비교적 약소국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역대 이렇게 보세요. 뭐 동남아에 있는 국가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 안보리를 구성하는 강대국 출신에서 총장을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가들이 아주 내심 이렇게 그러니까 속내를 털면서 얘기할 때 무슨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걸 갖고 그렇게 뭐라고 하냐고. 센 나라 중에 유엔 사무총장 배출한 나라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또는 그 배출한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교력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의 반증이고 또 그 유엔 사무총장이 된 사람은 그 자체로서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무슨 뭐 직원들의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정도의 그러니까 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까놓고 봤을 때 반기문이라는 분이 그다지 존경받을 만한 유엔 사무총장을 한 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반기문 씨 같은 경우에 제일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이 사람 평가 자체가 군사적 위기 대처 능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뭐 IT든 어디든 유엔군들이 범죄를 저질렀던 현장에서 이 사람 이런 방법 말 한마디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산재한 그런 문제들도 많은데 기름장어라는 그 별명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런 위기대처 능력 부족, 즉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자신은 개인적으로 이게 빠져나가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지금 또 이런 인간을 우리가 뭐 대통령 그 후보다 어쩌다 해가지고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도 우리 정신 더 차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주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결국 대한민국을 끌어갈 지도자라는 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가령 외교력이 있다 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간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무슨 각종 문제 예를 들어 뭐 개성공단은 어떻고 사드는 어떻고 또 뭐 남북 관계는 어떻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하게는 야 요새 진짜 이게 계란값이 올라가지고 이게 보면은 단팥빵이 이거 1,000원에서 1,100원 되고 이런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이런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이 몸에 배어 있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 이게 진짜 뭐 실업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애들 알바 이렇게 되면 큰일이다. 근데 요새 지금 경제 성장률은 이게 2%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른바 얘기하는 경제학에서 뭐 불황, 뭐 심지어 스태그네이션을 넘어서 거기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까지도 얘기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예를 들어 이런 고민이 몸에 일상적으로 배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을까요? 안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욕심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무장관을 하다가 이제 운이 좋아서 노 대통령을 포함한 그 당시 정부의 다양한 이 지원과 포격을 받아서 총장까지 된 이후에 인간이라면 사실 그렇게 된 후에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와서 제대로 참배도 안 하고 그게 사실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기본이 안 된 제일 큰 이유는 박근혜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좀 해볼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일관된 욕심 외에는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정말 남북관계도 잘할 것 같고 뭐 우리 경제도 잘할 것 같고 그러면 뭐 국가로 봐서 뭐가 저기 하겠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보는 거죠. 반기문 총장 어떤 여러 가지 정치인들에게 행보라는 게 있잖아요. 행보가 보여주는 상징성. 우리 김 대표님이 차라리 사무총장을 했으면 훨씬 더 잘했을 공감력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 계란빵이 올랐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눈치 안 보고 정말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들 중에 난민 문제, 기아 문제 같은 거 또는 그 전쟁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의 인권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자기 모국의 세월호 사건 같은 거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사무총장이면 볼 게 없어요. 그럼요.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나면 반기문 7시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컨텐츠 엄청 없다고 봐요. 네, 반기문. 이게 그 토론 혹시 뭐 그 국면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른바 이쪽 야권 진영의 상대편의 어떤 후보로 우뚝 서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미지수지만 그 과정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 몇 마디 하면 저는 바로 미천 드러난다고 봐요. 유엔에서 이제 택배로 배송이 된 그 살아있는 기름장어가 에이. 한국에 지금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내려앉을 주소가 없어. 그러니까 미리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이 상황이 돼서 최근에 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야기는 물론 반기문의 100% 뜻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측근들의 어떤 의사타진인데 내가 국민의당에 들어갈 테니까 뭐 좀 밀어줘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기회주의적이다.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실까요? 그거는 한 가지만 그 말씀 나가기 한 가지만 하면 그거는 이제 박지원 대표의 얘기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들어야죠. 왜냐면 그 워딩 전체를 보면 뭐 국민의당에서 밀어줘 이것도 아니고 박지원이 밀어주면 뭐 하겠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의 특유의 화법 속에 그만큼 이제 박지원 대표 본인을 조금 물가 상승시킨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또 상대방 쪽에서도 덕담 형식으로 특사였든 뭐 측근이었든 간에 와서 그런 얘기 하면은 오신다고 하면은 제3지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에 오셔서 이렇게 여러 계파를 모아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어딩이 나오면 측근 입장에서는 덕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박지원 대표께서 좀 밀어주신다고 하면 또 생각해 보실 여지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덕담이어서 가능성이 그렇기도 없잖아요. 하고 또 어쨌든 또 그 최근의 기사 중에 하나는 이제 반기문 이른바 캠프 주변에서는 전혀 정치권하고 이제 얘기한 바 없다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때가 되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반기문의 사실상 대리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이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10손가락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건 그것도 그 양반 자유고 내가 그 사람한테 들어서 박지원이 밀어주기로 하면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얘기를 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유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크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런 측면이 있죠. 가능성 중에는 예를 들어 반기문이 이제 배송되어 온 기름장어가 특정 정당으로 들어갈 가능성 하나는 독자신당을 만들 가능성 하나. 시작은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세요? 바보가 아니니까 또는 바보가 아니라면 친박 저기 남아가지고 거기서 뭘 해보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미 아니라고 이제 했고 그러면 자기가 확실하게 후보가 되거나 이제 경선에서라도 확실하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행보를 취할 수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아마 전형적인 스타일로 보면 그런 류의 제3 후보들의 행보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자기가 뭘 할 것처럼 창당을 한다 또는 그건 아니지만 뭔가 독자적인 국민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디 붙을 때 있는 거를 보는 행보를 지금 취하겠죠. 개보신에서 침을 흘리고 있잖아요. 개혁 보수 신당. 개보신. 저 보니까 서둘러가지고 이거 뭐 행보를 하는 거기는 그런 거 아닌가 뭐 싶은데. 그렇게 따진다면 개보신? 네, 뭐 개혁 보신도 보수 아니고 개- 개보신인데 예, 개혁 개보신이든 국민의당이든 뭐 오면 땡큐다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그 안에도 경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기문 씨 입장에서도 들어가도 자기가 확실한 게 아니면 뭐 거기에 그야말로 뭐 영양분 내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겠죠.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자기는 자기의 지지율을 유지해가는 선에서 이런 거예요. 저 정치판이요. 참 무서운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쟁쟁한 많은 사람들이 역대에 보세요. 최소한 가령 총리를 했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알아준다고 하는 서울대학교에 무슨 총장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거의 어디 무슨 교과서에 나온다고 하거나 이럴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요리 이른바 대선 후보로서 야, 저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반기문 정도 떴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명멸했던 사람들이 역대 보면. 고건?
뭐 등등등등등등 많아요. 정운찬. 아니 꼭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비교적 야권 성향에 있었으니까 여권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렇게 하더라도 옛날에 따지면 뭐 이수성, 뭐 이홍구 그러네요. 등등 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잊혀진 인물들, 이제 떠오른다. 그런 분들이 다 그 시절에는 그 시즌에는 야 저분이 오면 확 잡을 것 같다고 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어떻게 됐는데요. 딱 링에 올라가서 근수를 달면요. 그게 일주일 내지 한 달이 못 가도 근수가 쭉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상하게. 견적도 아니고 근수라니. 아니 그게 그래요. 이 근수가 살아있는 언어예요. 이 지금 살아있는 언어. 정치판의 이 링이요. 특히 대선 링이 밖에 있을 때는 야 좀 근사해 보이는데 딱 링에 올라가서 딱 근수를 재기 시작하면요. 바로 쭉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쭉쭉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름장어가 기름이 빠지면 이거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여든 야든 중도든 그런 경우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뭐냐? 지금은 이제 막판에 항상 이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다이나믹스, 소위 역동성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더구나 조기 대선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 되면서 이게 훨씬 급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큰 물결로 정권 교체라는 물결이 이미 하나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 하는 기대 또는 그래도 하는 그 반대편에서 이것 때문에 계속 이것도 밀어붙다 저것도 밀어붙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들이밀릴 게 몇 개 안 남았어. 과거에 비해서. 이미 다 카드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반기문, 유승민 정도일 거예요. 구주 후보. 뭐 그 외에도 뭐 원희룡, 남경필 있겠지만. 그리고 세력으로서는 있던 새누리당을 찢었다 붙였다는 그거에다가 혹시 거기다가 국민당까지 혹시 붙여볼까 하는 그런 정도의 변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지금 물결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몇 개의 물결과 그다음에 별 내용 없는 사실은 후보의 가능성만 지금 남아있는 국면이에요. 단 그러나 이걸 무시하고 야권 내부의 원심력 이게 결합돼 버리면 자칫 한판이 확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이 최근에 지지도가 다시 조금씩 바뀌는 이 국면이어서 이제 잘 해야 되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 저는 그러나 이것은 성격상으로 깨지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 세력이 보이고 있는 몸부림의 몇 가지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엔에서 공고상 서로 간의 어떤 협약 헌장 이런 걸로 만약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끝나고 나서 어떤 특정한 나라의 정치적인 자리를 맡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 나라의 어떤 유리한 그런 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한국에 유리한 뭔가를 막 해내고 그날에 돌아가 대통령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기 끝나고는 바로 못하는 것이 일종의 전관 그런 개념들처럼 못하게 돼 있는 서로 간의 협약이 있어요. 그것도 일단 무시했죠. 명예 따위는 네. 없는 인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그 자리에 됐는데 이명박 눈치 보느라고 행보를 못하다가 박근혜 정권 들어서니까 박근혜에 아부하면서 딸랑딸랑거리면서 유엔에서 그 활동을 했고요. 친박 후보로서의 뭔가 마음껏 누리려고 엄청나게 하다가 박근혜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그 당에 들어갈 생각이 없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박근혜에 전혀 동조하지 않은 사람인 양 또 그 짧은 순간에도 계속 옷을 갈아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제가 옛날에 지인한테 써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변고가 생겨가지고 대선 후보 중에 반기문하고 김무성하고 나오면 누구 찍을래? 난 김무성 찍는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도 김무성은 국회의원 하면서 웬만한 사람들이 민의는 좀 돌아보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최악의 후보라는 뜻입니다. 반기문은. 그러니까 저는 반기문은 박근혜의 반도 못 되는 인물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결국 만약에 반기문이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계 무대에서 뭔가 세계인이 볼 때 또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인권의 파이어니어다. 가령 세계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구나. 뭔가 좀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총장이니까 저 위치에 있으니까 저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으로 직설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조국의 민주주의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조금 선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그걸 우리가 느꼈다면 대통령으로 모셔올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보를 하고 쉽게 말해서 박근혜 빠른 거 아니에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러다가 지금 또 하니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경우 그러니까 참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까지 시켰는데 저런 사람이 기껏 와가지고 해서 저거 어차피 되지도 않을 텐데 저런 행보를 보인다는 게 우리 입장으로는 사실은 탄핵될 박근혜에 이어서
참 안타까운 또 하나의 인간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반기문 후임으로 들어오는 안토니오 구테우스라는 사람은요, 난민 정책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반기문 이야기였고요. 이 양반이 또 방송하는 사이에도 막 손가락을 빠져나간 느낌. 기름장어. 나이스. 에휴, 부산에 가면요, 집불장어라는 게 있습니다. 지풀장어요? 안 먹어보셨어요? 집불장어라고 그 짚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어서 되게 고소한 맛이 정말 강한 장어가 있어요. 기장이나 어디 이쯤 가면은 유명해요. 안 가보셨구나. 저는 양수리 근처에 그 유명한 장어집 거기만 주로 애용을 해밖에 안 저는 장어를 안 먹는 사람인데 집불장어만 먹습니다. 그냥 일반 동네에서 파는 장어 구이 이런 거 안 먹어요. 그 장어의 느끼함이 너무 싫더라고. 참고로 저는 반기문이 저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야 너 뭐 해보고 싶냐 할 때 이제 유엔 총장은 하기도 그렇고 이런. 그래서 그거 말고 딴 걸 새로 만들었어요 요새. 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농관진모하는 얘기는 야 우리가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여간 그거를 처음에 좀 만드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그 아시아 유니언 유럽 같은 거 있잖아요. 아시아 공동체 예. 좀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반기문 씨 같은 사람을 우리가 뭐 대선 후보니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도 저는 아주 자존심이 상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정당을 한다 또는 그건 아니지만 뭔가 독자적인 국민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디 붙을 때 있는 거를 보는 행보를 지금 취하겠죠. 개보신에서 침을 흘리고 있잖아요. 개혁 보수 신당. 개보신. 저 보니까 서둘러가지고 이거 뭐 행보를 하는 게 거기는 그런 거 아닌가 뭐 싶은데. 그렇게 따진다면 개보신? 네, 뭐 개혁 보신도 보수 아니고 개- 개보신인데 예, 개혁 개보신이든 국민의당이든 뭐 오면 땡큐다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그 안에도 경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기문 씨 입장에서도 들어가도 자기가 확실한 게 아니면 뭐 거기에 그야말로 뭐 영양분 되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겠죠.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자기는 자기의 지지율을 유지해가는 선에서 이런 거예요. 정치판이요. 참 무서운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쟁쟁한 많은 사람들이 역대에 보세요. 최소한 가령 총리를 했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알아준다고 하는 서울대학교에 무슨 총장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거의 어디 무슨 교과서에 나온다고 하거나 이럴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요리 이른바 대선 후보로서 야, 저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반기문 정도 떴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명멸했던 사람들이 역대 보면. 고건, 뭐 등등등등등등 많아요. 정운찬. 아니 꼭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비교적 야권 성향에 있었으니까 여권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렇게 하더라도 옛날에 따지면 뭐 이수성, 뭐 이홍구 그러네요. 등등 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잊혀진 인물들. 이제 떠오른다. 그런 분들이 다 그 시절에는 그 시즌에는 야 저분이 오면 확 잡을 것 같다고 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어떻게 됐는데요. 딱 링에 올라가서 근수를 달면요. 그게 일주일 내지 한 달이 못 가서 근수가 쭉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상하게. 견적도 아니고 근수라니. 아니 그게 그래요. 이 이게 근수가 살아있는 언어예요. 이 지금 살아있는 언어. 정치판의 이 링이요. 특히 대선 링이 밖에 있을 때는 야 좀 근사해 보이는데 딱 링에 올라가서 딱 근수를 재기 시작하면요. 바로 쭉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쭉쭉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름장어가 기름이 빠지면 이거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여든 야든 중도든 그런 경우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뭐냐? 지금은 이제 막판에 항상 이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다이나믹스, 소위 역동성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더구나 조기 대선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 되면서 이게 훨씬 급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큰 물결로 정권 교체라는 물결이 이미 하나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 하는 기대 또는 그래도 하는 그 반대편에서 이것 때문에 계속 이것도 밀어붙다 저것도 밀어붙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들이밀릴 게 몇 개 안 남았어. 과거에 비해서. 이미 다 카드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반기문, 유승민 정도일 거예요. 구주 후보. 뭐 그 외에도 뭐 원희룡, 남경필 있겠지만. 그리고 세력으로서는 있던 새누리당을 찢었다 붙였다는 그거에다가 혹시 거기다가 국민의당까지 혹시 붙여볼까 하는 그런 정도의 변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지금 물결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몇 개의 물결과 그다음에 별 내용 없는 사실은 후보의 가능성만 지금 남아있는 국면이에요. 단 그러나 이걸 무시하고 얕기 때문에 애는 쓸 텐데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내 시대였다. 제가 보는 흐름은 이렇게 봐요.
일단 한국적 특성. 유엔 사무총장 그럼 마치 세계 대통령이라 되는 듯한 느낌. 사실은 유엔에 가면요. 유엔 총회 의장이 따로 있고요. 그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고 그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한국적 정서에서는 이렇게 뭔가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 하나 인정. 그래서 뭐 교과서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공 포장하기 좋은 그런 위치. 그런데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된 이유가 일본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한참 논란거리가 될 때 일본 몫이 사실상 일본 몫이었던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던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가 터지면서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그 티켓이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한 이유가 바로 미국을 속썩이지 않을 총장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은 10년 내내 미국의 눈치를 봐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반기문을 사상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보도들은 사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안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좀 부끄러운 측면도 있고 여기 이제 한국적으로 들어오면 박근혜 정권은 이미 조중동이 버렸죠. 그런데 그렇다고 민주당 이외의 야당들이 정권 잡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기문을 과대 포장해서 지금 띄울 수밖에 없는 상태. 이 흐름이라고 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박기문이 박근혜하고 똑같은 게 박근혜도 박정희의 딸이라 그래서 대단할 거로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까보니까 별거 없는 거잖아요. 별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막 처참한 거 아니에요. 반기문 똑같죠. 무슨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세계의 대통령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까보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또 유엔 사무총장이 어쨌든 그러니까 반기문 때문에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을 폄하할 필요도 없고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는 것도 사실은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제가 꽤 일찍 거의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할 때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나 생각해보면 뭐 하고 싶어? 그래서 난 한국에서 정치하다가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 한번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 한반도에 통일이 된 후에 그 얘기를 꽤 전에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농반 진반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2030년쯤 되면 우리가 통일도 되고 그 이후에 그런 기반으로 그렇게 세계 무대에서 정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별로 안 했던 때 그때 그 유엔 사무총장을 농반이든 진반이든 얘기했던 게 저도 그랬고 그 중앙일보 회장은 홍석현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도 유엔 사무총장 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정확히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왜 그랬냐면 소위 강대국 중심의 질서를 바꾸는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유엔 사무총장은 비교적 약소국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역대 이렇게 보세요. 뭐 동남아에 있는 국가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그렇지 않고 지금 안보리를 구성하는 강대국 출신에서 총장을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가들이 아주 내심 이렇게 그러니까 속내를 털면서 얘기할 때 무슨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걸 갖고 그렇게 뭐라고 하냐고. 반기문 총장 어떤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라는 게 행보라는 게 있잖아요. 행보가 보여주는 상징성. 우리 김 대표님이 차라리 사무총장을 했으면 훨씬 더 잘했을 공감력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 계란빵이 올랐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눈치 안 보고 정말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들 중에 난민 문제, 기아 문제 같은 거 또는 그 전쟁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의 인권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자기 모국의 세월호 사건 같은 거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사무총장이면 볼 게 없어요. 그럼요.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나면 반기문 7시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컨텐츠 엄청 없다고 봐요. 네, 반기문. 네. 이게 그 토론 혹시 뭐 그 국면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른바 이쪽 야권 진영의 상대편의 어떤 후보로 우뚝 서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미지수지만 그 과정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 몇 마디 하면 저는 바로 미천 드러난다고 봐요. 유엔에서 이제 택배로 배송이 된 그 살아있는 기름장어가 에이. 한국에 지금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내려앉을 주소가 없어. 그러니까 미리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이 상황이 돼서 최근에 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야기는 물론 반기문의 100% 뜻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측근들의 어떤 의사타진인데 내가 국민의당에 들어갈 테니까 뭐 좀 밀어줘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기회주의적이다.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실까요? 그거는 네. 한 가지만 그 말씀 나가기 한 가지만 하면 그거는 이제 박지원 대표의 얘기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들어야죠. 왜냐면 그 워딩 전체를 보면
뭐 국민의당에서 밀어줘 이것도 아니고 박지원이 밀어주면 뭐 하겠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의 특유의 화법 속에 그만큼 이제 박지원 대표 본인을 조금 물가 상승시킨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또 상대방 쪽에서도 덕담 형식으로 특사였든 뭐 측근이었든 간에 와서 그런 얘기 하면은 오신다고 하면은 제3지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에 오셔서 이렇게 여러 계파를 모아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어딩이 나오면 측근 입장에서는 덕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박지원 대표께서 좀 밀어주신다고 하면 또 생각해 보실 여지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덕담이어서 가능성이 그렇기도 없죠. 하고 또 어쨌든 또 그 최근의 기사 중에 하나는 이제 반기문 이른바 캠프 주변에서는 전혀 정치권하고 이제 얘기한 바 없다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때가 되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반기문의 사실상 대리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이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10손가락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건 그것도 그 양반 자유고 내가 그 사람한테 들어서 박지원이 밀어주기로 하면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얘기를 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유고 그러니까 그 너무 크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런 측면이 있죠. 가능성 중에는 예를 들어 반기문이 이제 배송디온 기름장어가 특정 정당으로 들어갈 가능성 하나는 독자신당을 만들 가능성 하나. 시작은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세요? 바보가 아니니까 또는 바보가 아니라면 친박 쪽에 남아가지고 거기서 뭘 해보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미 아니라고 이제 했고 그러면 자기가 확실하게 후보가 되거나 이제 경선에서라도 확실하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행보를 취할 수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아마 전형적인 스타일로 보면 그런 류의 제3 후보들의 행보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자기가 뭘 할 것처럼 참나라 중에 유엔 사무총장 배출한 나라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또는 그 배출한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교력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의 반증이고 또 그 유엔 사무총장이 된 사람은 그 자체로서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무슨 뭐 실무 직원들의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정도의 그러니까 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까놓고 봤을 때 반기문이라는 분이 그다지 존경받을 만한 유엔 사무총장을 한 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반기문 씨 같은 경우에 제일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이 사람 평가 자체가 군사적 위기 대처 능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IT든 어디든 유엔군들이 범죄를 저질렀던 현장에서 이 사람 이런 방법 말 한마디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산재한 그런 문제들도 많은데 기름장어라는 그 별명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런 위기대처 능력 부족, 즉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자신은 개인적으로 이게 빠져나가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지금 또 이런 인간을 우리가 뭐 대통령 그 후보다 어쩌다 해가지고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도 우리 정신 더 차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주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결국 대한민국을 끌어갈 지도자라는 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가령 외교력이 있다 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간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무슨 각종 문제 예를 들어 뭐 개성공단은 어떻고 사드는 어떻고 또 뭐 남북 관계는 어떻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하게는 야 요새 진짜 이게 계란값이 올라가지고 이게 보면은 단팥빵이 이거 1,000원에서 1,100원 되고 이런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이런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이 몸에 배어있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 이게 진짜 뭐 실업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애들 알바 이렇게 되면 큰일이다. 근데 요새 지금 이 경제 성장률은 이게 2%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른바 얘기하는 경제학에서 뭐 불황, 뭐 심지어 스태그네이션을 넘어서 거기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까지도 얘기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예를 들어 이런 고민이 몸에 일상적으로 배어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을까요? 안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욕심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무장관을 하다가 이제 운이 좋아서 노 대통령을 포함한 그 당시 정부의 다양한 이 지원과 포격을 받아서 총장까지 된 이후에 인간이라면 사실 그렇게 된 후에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와서 제대로 참배도 안 하고 그게 사실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기본이 안 된 제일 큰 이유는 박근혜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좀 해볼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일관된 욕심 외에는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분이 정말 남북관계도 잘할 것 같고 뭐 우리 경제도 잘할 것 같고 그러면 뭐 국가로 봐서 뭐가 저기 하겠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2월 말로 10년 동안 임기가 끝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음덕을 입어서 국제적인 인물이 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배신 행보를 보여왔던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그랬죠. 이명박 눈치 보느라고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도 오지 못한 그런 인물.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미워하는 인물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인물 반기문이 이제 드디어 돌아와요. 그래서 뭐 자기 한 몸 불사르겠다 해서 또 온갖 설왕설래를 낳았고요. 근데 이분이 밝힌 워딩 중에서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한국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국민이 없는 상황에서 동교동계나 비박이나 친박, 개파댕이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주문이 없는 게 박근혜 씨가 한참 잘 나갈 때 유엔 방문을 하죠. 반기문이 자기 일정을 다 없앤 상태에서 박근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온갖 찬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친박 후보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뭐 금전적인 도움도 친박 쪽에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친박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최순실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누가 뭐래도 친박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동교동계나 비박이나 친박 개파 등이 무슨 소용인가. 다행히 민주당 이야기는 안 하네요. 민주당으로 올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글쎄요, 반기문 총장의 경우에는 현재 확실하게 하나 있는 거는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 보이고 있죠, 지금. 욕심 하나만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다 없는 거죠. 기반이 없고, 컨텐츠가 없고, 지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저런 게 이제 보통 어떤 때 되면 기반 없는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상당히 정당을 무시하는 것 같은, 정당 정치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근데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 뿅 떨어져요. 자기 개인이 무슨 뭔 수의 국민 통합을 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반기문가 되지도 않겠지만 저런 방식의 사람이 후보가 되고 또는 정말 만에 하나 어떤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박근혜의 재판인 거죠. 뭐 그야말로 내용 없는 아바타 정치가 되는 거고 시대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사실은 뭐 컨텐츠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컨텐츠는 업적일 수도 있고 자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굳이 따진다면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딱 하나 외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해놓은 게 있어야죠. 뭐 외교 문제에서 별로 먹어주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외교 안보 역량을 제일 크게 발휘할 거는 결국 남북관계인데 북한에서 먹어주지도 않고 거기 있는 동안에 뭐 단 하나 성과도 보인 것도 없고 더 중요한 컨텐츠는 지금 이제 예측되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있는데 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뭐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합집산 크고 작은 뭐 물결의 출렁거림이 있을 텐데 저게 욕심이